캡틴잔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엔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엔카 보통 마크는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거는 스탁 엔카고, 보통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탁레스 AC14라는 엔카를 사용하는데, 그 엔카는 마크로 사용하기는 예쁘지 않아서 거의 보면 마크로는 이제 옛날 엔카, 스탁 엔카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방파제 입구에 이 엔카 두 개가 딱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 모자에도 마크가 있었고, 우선 펜카는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하려고 하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럼 아주 지루하게 돼서 그냥 서브젝트하고 그에 관련된 약간 디테일한 거를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카, 첫 번째 주제는 엔카하고 엔카 체인인데, 엔카의 기능은 뭐냐면, 지금 이베가 VCC 같은 경우에는, 엔카가 지금 16톤 정도 됩니다. 뭐, VCC 같은 경우는 16톤에서 한 17톤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16톤 엔카를 바다에 놓아가지고 이 큰 배를, 정박, 하게끔, 안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엔카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TV에 뉴스에도 엔카라고 아주 현장에 엔카가 배치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카는 바다에 한번 꽂히게 되면, 배를 딱 안 움직이게끔 그 자리에, 어,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엔카의 기능은 배를 잡아두는 거죠. 근데 엔카가 계속 외력의 영향이 상관없이 계속 잡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파주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엔카가 홀딩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면 이제 엔카도 끌리게 됩니다. 그거를 드래깅이라고 합니다. 중요라고 하죠.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엔카의 기능은 바다에 배를 잡아두는 건데, 그 솔직히 말하면 템퍼러리로, 그러니까 잠시 바다에 정박해 있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저반을 해야 하는데, 저반하기 전에 저반 부두에 배가 많으면 우리가 배가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냥 드리프팅하면 위험하죠. 그렇게 해서 그 항구 근처에 앵카리지가 있습니다. 그 앵카리지에 이제 좀 너희 기다리라.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앵카리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 앵카리지가 아마 한 30개인가 40개 동그라미 1마일 정도씩 이렇게 딱딱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 몇 번 앵카에 가라고 하면 깔끔하게 그 가면 됩니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앵카리지가 좀 있긴 한데, 그냥 스퀘어 큰 뭉텅구리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앵카 그냥 만약 여수 같은 경우는 D1 앵카리지에 기다려라 하면 그게 앵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앵카리지가 딱 한 배, 한 앵카리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디에 놔야지, 어디가 더 괜찮을까 이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딱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앵카 기능은, 웨이팅 할 때, 기다림, 그 다음에 피항할 때도, 너무 심한 태풍이 오면 앵카링도 위험하지만, 약간 파랑이 좀 높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앵카리지에서 이제 부두에 저반돼 있을 때가 더 위험하면 버싱했는데, 바람이 많이 부거나 그렇게 되면, 모링 하는 것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야, 너희 배에 나가라 하면 외항에서 앵카 놓고 웨이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앵카 기능, 그냥 템포리로 그냥 웨이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앵카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AC14, 요즘에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AC14, 그 다음에 GS 타입이 옛날 앵카하고, 그 다음에 덴포스 같은 경우는 스탁 앵카인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앵카가 있는데, AC14하고 GS 타입 중에 AC14가 더 저, 파주력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앵카 관련돼서 의장수의 이퀴먼트 넘버에 따라서 앵카 웨이트도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묘박법에는 세 가지 묘박법이 있는데, 단묘박, 이묘박, 쌍묘박. 솔직히 이묘박하고 쌍묘박하고 항상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는 단이쌍이라고도 외우는데, 영어로 하면 솔직히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단묘박은 riding to a single anchor. 그 다음에 이묘박은 riding to two anchor. 그러니까 그러니까 앵카 체인이 다 라이딩, 그러니까 앵카 체인이 로드가 다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묘박, 그러니까 악천후에 사용되는 경우고, 단묘박을 했는데 앵카
단묘박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태풍이 막 온다 하면 쌍묘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쌍묘박은 그 단묘박이 쌍묘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묘박은 단묘박에 비해서 거의 파주력이 거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쌍묘박은 모링이라고 하는데, 왜 모링이냐면, 지금 여기서 보이시나요? 앵카 같은 경우에는 두 앵카 중에 한 개 앵카는 단묘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앵카는 재진묘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한 1.5배, 수심의 1.5배 정도의 길이 체인을 내줘가지고 그냥 끌리는 정도? 그래서 배가 잘 안 움직이게, 좁은 수역인데 조류가 심한 경우에 이런 재진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단묘박밖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론으로 그냥 이묘박하고 삼묘박을 계속 경험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투묘 양묘, 그 다음에 투묘법이 있는데, 투묘 양묘 할 때, 어떻게 투묘하는지 양묘하는지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오더를 하냐면, 스탠바이 앵카, 우선 투묘할 때도 워크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랍 앵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VCC 다른 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VCC 같은 경우에는 드랍 앵카를 하는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드랍 앵카 하면 그 앵카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솔직히 저는 이론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바다에 그 모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돌을 던져 보십시오.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잘 안 박히죠. 근데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그 돌을 계속 때려가면 돌이 점점점 모래 안에 박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드랍 앵카를 하더라도 그냥 앵카에 충격만 주지 앵카가 잘 박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카가 잘 박히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 어떻게 오더를 하냐, 스탠바이 앵카, 그러니까 투묘할 때는 스탠바이 앵카, 그 다음에 레꼬 앵카 하면 레꼬 앵카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워크백에서 이제 원체인을 계속 페이아웃, 투체인 페이아웃,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로트업 된지 안 된지 해서 홀던 시켜주면 계속 내려주다 보면, 만약에 배는 멈춰 있는데 체인이 계속 내려가면 체인이 꼬이겠죠. 그래서 홀던 해가지고 브로트업이 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샤클 온데 5샤클 온데 5샤클 이노타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 앵카, 지금 이 배 같은 경우에는 푸자이라인데 푸자이라에서 10샤클 온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다 어느 정도 다 됐으면 클리어 디스미스 하죠. 클리어 폭스를 하기도 하고 디스미스 이렇게 하면 이제 해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묘할 때는 스탠바이 힙업하고, 그 다음에 힙업 앵카, 그 다음에 홀던, 스토어 앵카, 앵카가 집에 딱 들어온 거를 스토어를 하죠. 그 다음에 클리어 폭스 디스미스. 지금 앵카인데, 지금 AC14 타입 앵카인데, 여기 이거를 벨마우스를 합니다. 벨마우스 홈이죠, 홈. VCC 같은 경우는 이런 홈이 있는데, 홈에 딱 들어오면 요 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쉔크 한 포인트, 그 다음에 앵카 양 끝단에 보면 두 쪽 여기가 벨마우스하고 딱 붙인 이 세 포인트가 접해야지만 딱 10km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묘법에는 후진 투묘가 있고 전진 투묘가 있고 심해 투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후진 투묘죠. 이제 저희가 앵카 놓을 포지션을 딱 잡으면 그 포지션까지 쭉 가다가 거의 포지션 되면, 배 같은 경우는, 일반 배 같은 경우는 데이슬로 어스턴, 그러니까 어스턴을 쓰게 되면 이제 선수가 우회도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선박조정 다른 파트에서 설명해 줄 건데, 우회도하게 됩니다. 우회도하기 때문에 미리 ROT를 포트 쪽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데이슬로우 스턴이나 슬로우 스턴 이렇게 해서 스피드를 죽여줍니다. 죽여주면서 이제 앵커링을 하는 걸 그러니까 슬로우 스턴이나, 그러니까 후진을 하면서 이렇게 앵카를 하게 하는 걸 그 후진 투면법이라고 하고, 전진 투면은 책에서 말하기를 거의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해군 잠시 사주 갔다 잘은 모르겠는데, 군함에서는 전진으로 해가지고 앵카 정확한 포지션에 드랍 앵카 딱 하는 경우가. I'm gonna die.
We're all gonna die. Just not today. Let's drop some lead on those motherfuckers. 있으면 영화에 보면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외계인이랑 싸우다가 이제 딱 앵카 드랍 앵카 이렇게 해가지고 앵카 탁 넣고 배가 촥 옆으로 돌면서 앵카 포를 외계인한테 바바바바 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뭐 그런 게 이제 전진 투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해 투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심해 투묘인데 지금 여기가 140m 거의 한 133m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앵카 잘 안 올라오죠. 저번에도 앵카 잘 안 올라와가지고 내가 다른 방법을 써가 앵카 올려가지고 빨리 출항했는데 그건 또 예전에 영어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저 강의 때 한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심해 앵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0m 넘는 윈드라스가 100m에 이제 거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130m 이때는 또 잘 안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뭐 저 안 올라온다고 포토 쓸 때 하면 바로 이제 저 뭐냐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심해 투매해서 힙업해서 앵카를 잘 끌어올려야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이제 이제 경험이 생기면 심해 투벼도 이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주력인데 이 파주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주력, 그러니까 앵카가 끌리는다, 그러니까 드래깅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뭐에 결정되냐? 앵카하고 앵카 체인의 파주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외력이 파주력보다 더 세면 당연히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주력은 PA 플러스 PC인데 PA는 이제 앵카 파주력인데 앵카 파주력은 앵카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앵카 수중 무게 더하기 그 다음에 앵카 체인의 개수 더하기 곱하기 앵카 체인 수중 무게 곱하기 얼마나 얼마나 앵카 체인을 내줬는지. 지금 여기는 10샤클 내줬으니까 10샤클. 그러면 이 L은 어떻게 구하냐? 그 S 요 현수부라고 있는데 현수부하고 파주부가 있는데 이거를 잘 계산해 가지고 여기 현수부 계산하는 공식은 요거예요. 그래서 L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그냥 이론적이니까 다음에 이론적이니까 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계산 예를 들어서 계산을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천후 묘박이 있는데 악천후 묘박 보면 보통은 앵카가 A자로 이렇게 스윙 운동하면서 A자죠? A자 스윙 운동하면서 하는데 악천후 묘박은 더 심하겠죠. 악천후 묘박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사선 배치 여기 보면 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선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선 배치 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 파란색으로 해서 안 보이니까 여기 약간 색칠을 딱 이게 풍입니다. 풍 이렇게 오면 배가 사선으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죠. 사선으로 배치가 되면 횡으로 여기서 바람이 받기 때문에 쭉 왼쪽으로 횡이동 이렇게 쫙 에잇을 이런 식으로 요 끝까지 오죠. 그러면 제진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제진력이 증가하는데 장력이 이 현수부는 엄청 악천후가 아니면 어느 정도 바람이 분다고 하면 이 현수부하고 저 파주력이 계속 일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력이 계속 축적되죠. 이렇게 막 축적되는데 현측이 변경될 시점 이렇게 되면 거의 끝까지 오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어도 이제 왼쪽으로 안 가니까 배가 이런 식으로 돕니다. 운동이 둔화되면서 쫙 풍하고 거의 선수미하고 일직선이 되는 거죠. 이때 딱 거의 일직선이 되면서 배가 풍하 쪽으로 쫙 약간 밀립니다. 약간 밀릴 때 최대 하중이 발생하죠.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살 오면서 현측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악천후 묘박 때 이거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 악천후
몇박 때는 주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6번은 주묘 위험. 주묘 위험은 그럼 어떻게 파악하냐? 주묘 위험은 이것도 약간 이론적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주묘의 가능성하고 주묘의 위험성 지수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묘 위험을 알 수 있는데, 주묘 위험 가능성은 시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책에는 자동차선하고 탱커선, 160K 데드웨이트 탱커선하고 두 개 비교했는데, 탱커는 뭐, 15m/s, 20m/s, 25m/s에서 시간이 지나, 뭐, 한 3시간 지나도 주묘의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캐리 같은 경우에는 6000pcc 카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에 따라 주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카캐리 같은 높잖아요. 그 사이드가. 높고,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바람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수록 또 주묘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묘의 가능성은 시간 대비 이제 저 주묘의 가능성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주묘의 위험성 지수가 있는데, 이 위험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있는데, 요거 X축이 지수의 지수. 인덱스인데, 인덱스고, 여기가 possibility, 주묘의 가능성인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여기 보면 30%, 여기는 70%. 주묘의 지수가, 주묘의 위험성 지수가 30%대는, 30% 미만일 때는, 이게, 앵카가 끌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70%를 넘게 되면 이게 갑자기 훅 올라가요. 그 주묘의 가능성이. 그래서 주묘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주묘의 위험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주묘의 방지 대책. 그러면 그러니까 드래깅 생기기 전에 방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묘 어떻게 방지하냐 전에, 주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ABC 구간으로 나누면, 원래 그냥 일반풍에서는 이런 식으로 A턴으로 이렇게 막 돕니다. 아까 말했죠? 사선으로 이렇게 풍이 있으면 사선으로 쭉 가다가, 요 끝에 와서는, 풍하고 거의 일직선 돼서, 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가지고 현측이 바뀌면서 다시, 반대편으로 가고 이렇게 되죠. 근데 A에서는 A자로 계속 돕니다. 근데 왜곡 스윙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 풍이 파주력보다 크게 되면, 이제 요가 파주력보다, 여기는 파주력이 더 풍보다 세고, 여기서는 풍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가 이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죠. A턴이 아니고 왜곡이 되면서, 왜곡 스윙이 되면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C 구간 되면 이제 일정한 속도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C 구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밀리는 거죠. C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밀리냐에 대해서 표류 속도하고 선박의 자세가 나옵니다. 표류 속도 같은 경우는, 그, PCC하고 6000 유닛 PCC하고 VACC를 비교해보면, PCC가, 낮은 그러니까 풍압에서도 잘 밀리고, VACC는, 그래도 잘 안 밀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표류 속도, 그래도 둘 다 바람이 많이 불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달하면 밀리게 돼 있는데, 그 표류 속도, 그 다음에 선박 자세는 다, 카캐리 같은 경우는 선박 자세가, 그 옆에가 넓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90도로 이렇게 쫙 밀리게 되는데, 우선 VCC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90도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C 구간 되면 나중에는 여기서 밀리기 초반하고 후반이 있는데, 여기 초반 속도하고 그 다음에 선박 자세하고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선박 자세 같은 경우는 PCC 같은 경우는 다 90도예요. 근데 VCC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약간 뭐 한 60도였나? 그 정도 밀리다가 그다음에
저 후방 가면 여기도 90도. 거의 대부분 배가 후방 가면 다 저 풍하고 90도로 쫙 밀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옆에가 다 저 영향을 받는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면 방지 대책을 알려보는데, 방지 대책이 뭐냐? 여유 체인. 예를 들어서 체인이 지금 뭐 우리가 14샤클이 있는데 10샤클이 있으면 13샤클, 14샤클 더 내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체인을 한 개 더 내주고 투앵카, 뭐 여기서 투앵카 만들기는 힘드니까 제지묘를 사용해 가지고 한 개 반대쪽에 한 수심에 1.5m, 요 지금 130m니까 한 140m 정도, 한 6샤클에서 6샤클 반 정도를 더 내줘 가지고 제지묘로 사용해서 앵카가 안 끌리게 하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바우스루스를 써 가지고 이제 헤딩이 선수가 저 풍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고, 엔진도 스탠바이 해가지고 저 엔진도 써가지고 배가 안 밀리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밀리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건데, 한 번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그럼 엔진을 써가 밀렸어요. 밀렸는데, 그러니까 드래깅 전후가 있어요. 전후. 그러니까 드래깅 전에는 엔진을 써가지고 이제 탁 하면 되는데, 드래깅 된 후에는 엔진을 써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간다고 해도 다시 또 드래깅 돼요. 그 이유는 다음 강의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깅 되면 그냥 앵카를 다시 뽑고 다시 놓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묘박 준비. 묘박 준비를 하는데, 우선 중요가 되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류하게 되는데, 표류하게 되면 다른 선박하고 충돌하거나 아니면 자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 선박 간의 거리, 그래서 호주같이 딱 1마일, 그러니까 저 앵카리지하고 한 2마일 간격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5에서 2마일 정도 간격됩니다. 각 앵카리 한 배마다 다 앵카리지를 주면 딱 어디에서 앵카 놓는지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다른 선박이 어디 놓지, 그 다음에 또 간격도 일정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그 조류가 좀 세더라도 좀 약간 밀리더라도 다른 배 다 똑같이 어느 정도 밀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가면 진짜 다 없습니다. 막 중국 아무 때나 앵카 놓는데, 막 진짜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앵카가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간신히 놓고 빨리 출항하는 게, 입항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선박 간의 거리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저수심 근처에 저수심이 있는데 거기다가 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뭐 내리는 때는 20m에서 22m인데 뭐 한 21m 거의 근처 5m 떨어져서 수심 21m 그 근처에 놓으면 나중에 자초되겠죠. 조금만 표류되면. 그런데 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외력 계속 날씨 정보를 봐가지고 외력이 센지 안 센지,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미리 외력에 의해서 파주력이 얼마나 정도 오면 미리 이제 앵카 체인을 더 놓든지, 아니면 반대편 제지묘를 앵카를 더 놓든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주력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더 디테일하게 하면 그 앵카를 힙업할 때 그 파워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팩 프레셔 게이지를 잘 봐가지고 우리가 앵카 올라올 때, 노멀하게 올라올 때 프레셔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앵카를 올리는데 안 올라왔을 때 프레셔 게이지가 얼마인지 그거를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앵카 어디에 걸렸는지, 왜 안 올려오는지, 그 다음에 그 템퍼러처가 있거든요. 이게 유압이, 온도가 높아지면 유압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도 항상 확인하는 일항사들이 확인하게끔 이런 것도 가르쳐 줘서, 무조건 안 올라온다 해가지고 기계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앵카에 대해서 조금 잘 알게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앵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제를 파악해 봤습니다. 캡틴전 구독과 좋아요.